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한 남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한량과 함께하는 수다방송 한량수다방 시간인데요.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존 블링블링에서 닉네임을 날개로 변경한 최날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블링블링 하면서 엄청 이제 반짝반짝 이런 이미지로 팟캐스트 진행해 주셨는데 근데 왜 바꾸시는 겁니까? 제가 네. 그 블링블링한 20대를 거쳐서 네. 이제는 좀 날아올라 보고자 네. 날개라는 닉네임으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링블링님이 사실은 굉장히 인싸세요.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혼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입담꾼으로 유명하신 한 분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닉네임도 굉장히 독특해요. 친구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예. 네, 닉네임이 친구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만인에게 이제 네. 친근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친구라고 지었습니다. 어, 항상 곁에 있는 친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그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누구든 편하고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친구라는 닉네임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섬이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이렇게 대단하신 훈남 훈녀분들을 모시고 나눠볼 이야기는요. 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인류의 가장 큰 호기심이자 일상이면서 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목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연애라는 방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은 연애의 시작과 끝, 바로 썸과 쫑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애의 시작, 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테스트하는 심리전일까요? 오늘은 이 썸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고 즐겁지만 때로는 혼란스러운 썸의 세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사실 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썸이 뭐다?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나는 썸을 이렇게 정의한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썸을 약간 이제 관계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예술적 과정이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 예술까지 나옵니까? 심오한데요? 어떤 점에서 이제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사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이제 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네.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이제 고르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사실 엄청난 이제 스킬들, 특히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르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사실 좀 예술적인 과정인 것 같아서 네, 예술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약간 뭔가 축구로 따지면 아트 사커 같은 느낌이 약간 있네요. 네, 맞아요. 어. 되게 이제 전략도 짜야 되고 음. 또 상대의 전략도 간파해야 되고 음. 그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 되게 예술적 과정 아닌가. 음. 요즘 뭐 나는 솔로 프로그램들만 봐도 음. 그 썸 과정이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술적이다. 약간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썸이란 뭔가 이게 전략과 전술이 난무하는 네, 예술의 과정이다. 공격과 방어가. 굉장히 좀 도발적인 정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럼 날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네. 생각해봤을 때 이 예. 썸은 네. 예고편이다. 예고편? 네. 어. 딱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네. 첫째, 이 방금 친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음. 역으로 나도 이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시간이야. 서로가 약간 상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매력치를 한껏 높여서 어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근데 왜 영화도 예고편 보면 이 예고편을 보고 나서 영화를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자극적으로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썸을 두고 봤을 때 우리 둘의 연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딱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썸은 예고편이다. 그 연애의 희노애락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자극적이어야 된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지 못했다? 그럼 네.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자극 자체가 또 설렘의 하나의 그럴 수 있죠. 시발점일 수 있다. 그냥 영화도 어. 예고편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그 예고편에 영화 보러 끌려야 안 가는 가잖아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과 같은? 네. 그러면 한량님은요? 저는 썸이란 내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 내가 상대에게 가지고 있는? 예, 저는 그 연애의 시작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 이제 연애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끌림인가? 그게 아니면 진짜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사랑인가? 요거를 좀 확인하는 기간이 아닌가. 애정이 더 깊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단순히 얘기하면은 사귈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간인데 사귄다의 그 기준이 다들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감이 없는 게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솔로였어요. 우리 한량님이 진짜 한량이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MZ세대들의 썸은 어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막 쉽게 막 사귀거나 하지는 않는데 애매한 관계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때랑은 좀 다르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때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데이트 3번 안에 고백을 해야 된다. 맞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남사친인지 여사친인지 꽁냥꽁냥 하기는 한데 사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즘 MZ세들이 생각하는 그런 썸과 우리들이 생각했던 썸 이게 뭔가 차이점이 많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님? 네. MZ세대의 썸은 다를까? 예전과 네. 지금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약간 본질적인 부분은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디지털 세대다, 막 아니면은 되게 이제 뭐 쇼츠 약간 이렇게 많이 본 세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빨리빨리라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팽배하는 것 같은데 저도 20대 때는 엄청 빨리빨리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좀 빠르지 않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굉장히 네. 오랜 시간 보시나요? 네네. 어, 지금 이제 적정 속도가 있어가지고 네. 네, 체력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그런 차이는 사실 이게 MZ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MZ들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썸 기간에는 사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또 연락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때로 치면 어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요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을 두고 내가 재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썸은 단순히 한 명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의 썸도 가능하다. 썸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 예를 들어 네. A라고 하는 이성과 이제 썸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B라는 이성이 또 내가 좋대. 알아보고 싶대. 그럼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MZ들의 마음인지 아니면 저와 얘기했던 그 베이비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본인 동의하시나요? 아니면은 저런 생각도 있어라고 하셨나요? 저런 생각도 있어? 라는 생각을 했죠. 본인은 썸은 그러면은 한 채널만 유지하는 게 썸이다. 저는 항시 이성은 한 명만 네, 좀 아,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 한 번에 채널 하나씩만 네. 튼다. 네. 우리 친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도 근데 그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와 MZ들 세대들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효율적이라고. 그래, 긍정적인 하시네. 반응이 근데 이제 긍정적인데? 약간 그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도덕적으로는 그러면 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원채널입니다. 원채널 한 번에 한 채널만 네. 한다. 썸의 시그널.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썸이다라고 딱 정의했을 때 어떤 그 계기? 시그널?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첫눈에 이렇게 반해가지고 오. 사귀었던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약간 외적인 부분에 많이 취약하신 스타일이시네요. 보통 그렇죠. 다들 그렇지 않나요? 네, 저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눈에 반했으면은 어찌됐건 데이트 신청을 하든 밥을 먹자고 하든 딱 둘이 만났어. 그때부터 이제 썸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따로 만났을 때부터 시작이다? 왜냐면은 저는 아. 이제 그 원래 아는 사람하고 연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소개팅을 하든 아니면은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귀든 몰랐던 사람하고 사귀었던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밥이나 먹자 혹은 영화 보자 해서 단둘이 만났어. 그때부터 썸은 시작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 이거 좀 다르다. 친구님은요? 확실히 근데 이제 한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대1이 주는 그 기류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럿이 이렇게 만났을 때랑 또 이제 1대1로 만났을 때랑 확연한 그 기류 차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대1 상황에서도 특징적인 게 서로 약간 장난 섞인 대화나 아니면은 그 툭툭 치는 어떤 그런 스킨십 그런 것들이 일단 썸의 어떤 그 큰 시그널들 아닌가. 약간 어떤 스킨십이 주는 관심이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이제 가벼운 대화 아니면 농담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가볍게 뭐 농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좀 즐겁게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상대가 많이 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장난 섞인 대화나 장난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 아닌가. 제 경험적인 스토리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을 한다거나 스킨십이라거나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자극과 반응으로 본다면 네, 맞아요. 그런 자극들이 나한테 어느 순간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이제 점점 깊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좀 하면서 관심을 갖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자극을 먼저 보내는 건가? 아, 이게 되게 좀 약간 그 점점 계산적으로 이제 변해간다는 게 느껴지는 게.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그래서 먹으니까. 자극이 나이 많이 들어와야 좀 이렇게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약간. 신나. 네,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막 좋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가 막 무시당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허공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은 저도 그냥 그. 힘 빠지죠. 네, 힘 빠지고 썸으로 이렇게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엔 어땠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신호 강도가 되게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24시간 방출하죠. 남산타워에 있는 안테나야 막 이렇게 방출하고 있어. 테스트인 거 아니에요? 전국 지방 방송까지 다 켜서. 네. 그래서 임시 때는 적극적이고 했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소극적으로 변하고 계산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은. 약간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다들 그렇죠. 에너지도 좀 없어지고 열정도 좀 식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님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자주 알아가는 봐야 시간? 되는 것 같고 왜냐면 그래야 그 시그널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본인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단기간에 한량님처럼 바로 첫눈에 빡 반해서 내가 빡 가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친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져야 서로의 썸을 인지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썸은 붕괴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썸의 시그널은 번호를 땄을 때 분위기예요. 아, 번호를 딸 때 그 분위기가 네. 뭐 어떠냐? 예를 들어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왔다거나 뭐 음. 소개팅은 좀 별개고 그런 경우에 번호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성의 느낌으로 번호를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냥 번호를 취합하는 느낌으로 물어봤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을 알아요? 느낌 알죠? 그래요? 일단 눈치 있는 여자라면 100% 알 수 있고 아, 진짜. 저는 웬만한 여자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제가 남자로 안 살아봐서 여자들이 번호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물어볼 때 친구님 저 번호 좀 주세요 랑 친구님 저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말의 뉘앙스가 살짝 네, 다르다. 느낌 다르죠. 네. 그 번호를 딸 때 분위기와 이 공기의 흐름 거기에서부터 정해지는데 이게 남자로 물어봤느냐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물어봤느냐 그게 딱 느껴진다 이거죠. 그냥 친구 인간관계로 물어봤는지 정말 이성으로서 물어봤는지가 시작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연락을 하면서 이게 썸이 시작되는지는 양쪽이 다 파악할 수 있다.
연락을 하면서 이제 남녀 관계인지 비즈니스 관계인지는 금방 보이죠. 예를 그건 들어 보일 그럴 것 수 있죠. 같아요. 한량님이 저한테 네. 이성으로 번호를 물어봤어요. 음. 근데 나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번호를 줄게 하고 줬어. 근데 연락이 한량님한테 왔을 때 나도 연락을 하다 보니 이 사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서로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진지한 썸이 되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정말 이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가벼운 분위기의 썸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좀 공감이 안 되지만. 아, 그래요? 나한테 누가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누가 번호를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따여본 적이 없어요. 따여본 적이 있는 친구님은 어떻게 인정을 하시나요? 혹시 번호 따여본 지 오래되셨나요? 저선에 오늘 두 남성분들이 많이 슬프네요.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번호를 땄을 때 기류. 네. 기류에서부터 이제 썸이 시작된다. 근데 사실 그 썸이 길어지면 안 된다. 이거에도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서로 무엇을 보나요? 그러면 썸 기간 동안 이게 호감을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흠집이 뭐지? 흠집을 자꾸 이제 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뭘 먼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이는 스타일이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호감이 더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뭔지 좀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만나는 편이라서 그래서 장점을 좀 이렇게 발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답게 긍정적인 분이세요. 너무 모범적인 모범적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날개님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성을 대했을 땐 긍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내가 뇌로 긍정적인 부분만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왜냐면 보통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랑 비슷한 점을 먼저 어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가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 상대가 저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뭐 매일매일 퇴근하면 헬스장 가서 운동해요 라고 했을 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저도 헬스장 가봤어요. 뭐 수영도 해봤고요. 클라이밍도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나는 매일 운동을 하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이랑 공통점을 찾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인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썸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겠다라고 할 쯤부터 나와 다른 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나랑 안 맞네 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이제 썸을 시작해서 연락을 한 지 한 일주일, 2주일쯤 지나면 연락하는 스타일이 되게 시간 텀이 길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왜 이번 주에는 보자는 말을 안 하지? 그럼 이 사람은 연인이 생기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는 걸 원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름을 후에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되면 이게 그 연애가 지속이 됐을 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썸을 결정하게 된다. 균열에 대처하는 자세. 처음에는 저 사람 나랑 비슷하네. 우리 운명인가 봐. 너무 운명이야, 비슷해. 다 운명이야. 나랑 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었어.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콩깍지가 좀 벗겨지면 아니 콩깍지라기보다는 다름을 인지하게 된다.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거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다름들이 근데 어릴 생긴다. 때는 사실 그게 균열이 맞았던 것 같은데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연락텀이 너무 길다. 나는 이거는 조금 빨리 답을 해주고 연락은 관심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느낌이다. 근데 당연히 회사에 있을 때 바쁠 때는 상관이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연락 문제는 무조건 일주일 이내에 정리해요. 더 보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허용 범위예요? 왜냐면 직장인들이고 바쁘잖아요. 회사에선
상관이 없고 뭐 예를 들어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나 이제 뭐 저녁 먹고 씻으려고 이런 톡도 없고 자기 전에 나 이제 밥 먹고 씻고 누웠어. 요 정도만 온다. 근데 잠시의 통화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본인의 생활을 공유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하며 미래를 그리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연락도 못한다? 그러면 뭐하러 나를 만나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에서는 고집을 좀 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되는 과정인데 우리라는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도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릴 온다는 때는 거죠. 그런 뭐 나랑 다른 점이 있으면 그냥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점이 있을 때 바로 정리를 하는 이 균열이 아니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이걸 조율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썸 기간에 그 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지 않나. 썸이 연애가 되는 순간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예? 자, 어떤 썸은 연애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어떤 썸은 연애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한단 말이에요. 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언제일까? 친구님. 제가 이제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많지 않으세요? 주변 이야기를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주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주변 결국 이야기는 자기 이제 얘기죠. 그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저랑 이제 얘기했는데 네. 결국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 의지가 결국은 얼만큼 좀 지속되느냐. 그리고 일말에 이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좋고 나쁨 그다음에 어떤 썸의 희노애락을 떠나가지고 그 연애가 이제 시작되는데 결국은 그 의지들이 어떤 한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좌절되거나 아니면 꺾이거나 그래버리면은 사실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구님에게는 네. 그 의지를 꺾어 놓는 그 계기는 뭐예요? 중요하다. 아, 의지를 꺾어놓는 부분들이 사실 좀 이제 살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외모적인 부분들 아니면은 좀 이제 습관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뭐 이제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말투나 아니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지가 더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좀 꺾이거나 상대방에게 원하는 가치라거나 아니면 인성적인 부분에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약간 네. 그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쁘게 말하는 게 되게 참 그 나이 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예쁘게 말한다는 건 이렇게 조곤조곤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어들을 예쁜 단어들을 쓴다는 건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는 건 어떤 그래요? 느낌이죠? 네, 그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한테 상처 주는 약간 요런 말은 기본적으로 안 하고 굉장히 또 그게 이제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제 경우가 좀 있고 그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좀 깎아내리거나 당연히 살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를 좀 이렇게 흠을 잡을 때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의지가 좀 많이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늪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에너지가. 좀 슬슬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날개님은 그러면 반대로 아까 연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단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썸이 연애로 발전하기 위해서 요런 계기는 긍정 신호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본인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제가 볼 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공통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얘기다? 네. 어떤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 속도가 비슷해야 항시 연애로 발전이 되더라. 이게 제가 연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에서 저한테 연애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썸에서 썸이 붕괴가 되는 순간을 보면 양쪽이 속도가 달라서 붕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속도 이게 다가가는 예를 들어 속도? 한쪽은 썸에서 연애로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걸 원해. 음. 만나면서 사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가고 싶어 하는데 반대쪽 사람은 나는 조금 오래 지켜보고 연애로 이어지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사귀는 걸 미루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썸일 때 이 사람의 모습과 연인으로서의 모습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썸이 굳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썸을 좀 길게 보고자 하는 분들은 그 다음 사람을 만나도 빠르게 사귀거나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속도가 비슷해야 된다. 근데 다르다 하더라도 연애로 가려면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조율이 가능한지. 아까 지금 친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성에 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썸일 때 예를 들어 나는 연락을 잘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상대는 난 휴대폰을 그렇게 쥐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럼 집에 갔을 때 뭐 5분 10분이라도 짧게 통화를 하고 우리 카톡이라도 할까? 라고 하던지 서로 이 조율이 돼줘야 되는데 조율을 제시를 했을 때 나머지 한쪽이 받아들이질 못한다. 그럼 또 썸붕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공통점은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예의나 예절 이런 거는 그건 너무 당연히 중요하게 중요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제 또 그죠. 40대니까 말을 좀 예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예의인 거고. 그쵸. 예. 나는 이렇지만 너는 그래? 그럼 중간 정도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갈까? 이런 것도 상대를 좀 존중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성숙하는 만큼 상대방을 보는 눈도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제가 이거는 좀 질문하기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질문 안 하고 있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썸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기억에 남는 썸. 기억에 남는 썸.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처음에 네.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때 네. 어쨌든 가장 기억에 좀 남는 거는 네. 약간 이게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잘 됐던 것보다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약간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썸이라고 제가 이제 그 이제 막 기대감을 갖고 이제 그쵸. 막 엄청 하루하루를 이제 막 되게 이렇게 동기부여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썸이 이제 붕괴되고 나서 이제 뒤돌아봤을 때 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했을 때. 나만이야 나만. 네. 이것도 좀 짝사랑이 진짜 그 네. 충격적이게 좀 약간 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한쪽만 썸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장송 물고기였던 건가? 그쵸. 이제 약간 이제 사막에서 오아시스 쫓듯 이렇게 물가가 그렇게까지 있을 줄 비유니까.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약간 신기루였다.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구나.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질문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썸은 과연 쌍방향일까? 한방향일까? 썸은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나만 썸이라고 생각하면은 썸인 걸까? 아니면 저쪽도 썸이라고 생각해야 썸인 걸까? 저는 이게 그래서 사실 6번 그 질문이랑 네. 조금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썸 단계에서 가장 이 고민되고 좀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상대도 나를 좀 내가 좋아하는 만큼 아니면은 나를 만날 때 썸이라고 생각을 할까? 약간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고민이 되고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날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좀 충격을 받은 게 충격? 어떻게 썸이 어. 편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좀 충격을 진짜? 받았어요. 전도썸. 근데 저는 썸이란 공감해요. 제가 생각할 때 양가 네. 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을 만큼 서로에게 몰입해 있는 시간이 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도라고 한다면 저랑 조금 썸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두 그럼 분이. 날개님은 일단 썸은 쌍방향이다. 무조건 쌍방향이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어. 저 사람도 나를 썸으로 생각하는구나. 지금 사실상 사귀는 것과 진배가 없는데 사귀자 고백만 안 한 관계가 저는 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요? 근데 지금 음. 어장 속 물고기였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피해자 둘 다 피해자.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여기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상하게 좀 어렵네요. 썸인 줄 알았는데 그 진짜 신기루처럼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엔 되게 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마음속에 되게 하찮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되게 제가 실망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내 머릿속 행복에는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이 미래가 있어. 있네, 미래가. 근데 그 사람 머릿속 행복에는 내가 없어. 없어. 그거를 딱 느꼈을 때 그 실망감. 나 혼자였구나. 역시 인생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예전에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었는데 예. 또 다른 누군가가 음. 자꾸 맛있는 걸 사준다면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음. 근데 연락이 계속 오는데 난 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도 했고 아 나 그날 좀 바쁘고 뭐 이렇게 약간 돌렸는데 이게 연락이 계속 오면 이걸 칼같이 자르긴 좀 애매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굿모닝 뭐 자기 전에 굿나잇 이것까지 다 받아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루에 2-3개 정도는 답을 인간적인 예의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나도 속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이 사람은 지금 혼자 연애하고 있는 거지. 그냥 혼자 연애하고 있다고 있어. 착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그냥 있어. 머릿속에서 혼자 썸을 탄다거나 혼자 연애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대들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비유하자면 참 비참해지네요. 네. 아, 그래요? 네, 옛날 제 모습이 떠올라서 지금 놀랐어요. 아주 어리숙했던 그때의 모습이 그래요? 떠오르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해했어요.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날개님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썸 솔직히 네. 말해서 네. 썸이 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은 기억할 가치가 없어서? 인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락 문제에서 걸리면 일주일 만에 정리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했듯이 저는 어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빠르게 쳐내고 다음 썸을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뭐 누군가가 딱 떠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돌아봤을 때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존재들은 나와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비가 오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오늘 부친 게? 하고 던져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막걸리? 라고 이렇게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애기 같은 순수한 연애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썸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뭐 퇴근하고 나서 오늘 뭔가 매콤한 게 땡겨라고 했을 때 집 앞에 와서 낙지볶음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티키타카가 잘 맞았던 사람들이 좀 유독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에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나랑 편할 옛날부터 정도로 10년 우정이 있는 친구인 것처럼 너무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 좀 기억이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썸이 끝날 때 아쉬움을 이렇게 느끼면서 돌아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끝이다? 쌩! 이렇게 돌아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미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냉정하신 분이에요. 냉정하신 솔직히 분입니다. 인생에 네. 저의 가치관 중 하나가 지나간 것을 돌아보지 말자. 야, 네. 그게 쉽나요? 뭐 회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근데 어릴 때는 좀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생긴 게 이래봬도 상처를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그 사람 하나하나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는 내가 계속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냥 끝나면 바로 머리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좀 마음을 다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온 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냥 칼같이 정리를 하고 다시는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정리한 그날까지만 생각이 나는 정도고 1년을 연애했어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 사람이랑은 굳이 내가 시간을 더 보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는.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다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안 돼 하는 순간 가슴이 식어버리는 섬이 식을 때 거예요? 솔직히 이건 안 돼라고 내가 굳이 말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이 언행들은 짜게 식는 편이고
아, 마음이 식는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좀 애정이 있는 대상이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를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도덕적인 걸 제일 높이 봐요. 뭐 땅에 쓰레기를 버렸다 이러면 짜게 식어요. 네. 솔직히 5살, 6살짜리한테도 가르치는 건데 이거를 그죠. 다 큰 30대, 40대 어른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뭐 하나하나 다 가르치면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담배 연기도 싫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꽁초를 버려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흡연자를 안 만나는 것도 있어요. 친구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옆에 있는 날개님과 좀 약간 반대로 네. 미련의 또 아이콘이거든요. 미련해.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혼자 막 심파극 찍고 있어. 네, 제가 약간 이제 먼저 결정을 하더라도 그 후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그냥 다음날 일어나면은 자니? 이제 네 이 잠 체크도 이제 하고요. 그다음 잠체크 수면하니 웃기다. 얘기 약간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내가 좀 이제 내가 너무 바보였다. 내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후회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최종 결과까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제 문제든 아니면 상대의 문제든 항상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그래. 어. 나도 마음은 여린 편인데. 마음은 여린 편이고 사회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진짜 여리긴 한데 이성한테는 좀 칼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반대로 말하면은 자기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에서 맞아. 훨씬 더 단호해지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아쉬움이 내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아, 이번에도 실패야. 실패했네. 앞으로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돼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네. 좀 더 큰 걸까요? 다 있는 것 같아. 네, 요게 이제 약간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또 어렸을 때 다르고 네. 지금 좀 커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되지라는 어떤 그런 좌절감이죠.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면은 커서는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아 왜 계속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좌절감. 이게 이제 약간 결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좀 줄어드는 느낌. 네, 옛날에는 할 수 있는데 안 돼서 이제 좀 화가 났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음에 대한 어떤 제 그 의지에 대한 그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그걸 느끼는. 의지도 늘고 가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땐 친구님은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 말아서 어느 포인트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게 안될것 같아요. 쓱 이렇게 아. 떨어지는 겁쟁이. 네. 겁쟁이? 겁쟁이랍니다. 그거였군요. 네, 제가 볼 땐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아직 좀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요, 썸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순수한 관심의 표현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계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드는 생각이, 썸은 게임일까? ABC 공식만 넣으면은 좋은 결과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컨설턴트들도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네. 단순히 공식에만 딱 들어맞으면은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게 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썸은 게임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그 분명 공식적인 부분도 사실 일부분 좀 있는 것 같긴 그래요?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썸을 약간 뭐 게임이다, 약간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거 너무 이렇게 이제 사람 감정을 좀 가볍게 만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썸이라는 거는 이제 진지한 어떤 연애를 하기 위한 어떤 초석의 단계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썸은 순수한 과정이다. 네. 굉장히 낭만주의자세요. 로맨티스트.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자, 우리 날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이런 기술적인 부분 필요한가에 대한 제가 부분. 지금 친구님이랑 친구가 된 지 한 1, 2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대화를 하면서 정말 새롭게 아는 사실 많아요. 새롭게 아는 게 우리 정말 정반대다. 아, 진짜. 저는 지금 거꾸로 왔어요. 거꾸로 왔다? 어떤 점에서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도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연애를 했을 때
그냥 연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을 만날 수도 있고 2년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시간을 이 사람이랑 함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 내 미래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랑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람이랑 계속 간다? 난 못할 것 같아 하면 정리하는 거고 아니면 대화를 해보고 좀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실제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누군가랑 지금 썸이든 아니면 썸 전 단계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마음이 너무 무거워. 이미 이 사람한테 나는 마음이 커졌는데 이 사람은 가벼워 보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 사람한테도 바라는 게 더 많아지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그냥 차라리 그렇게 막 미래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잖아, 솔직히. 이 사람이랑 나는 이대로 연애하면 그래도 계속 오래 만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연애까지 성공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이 시간을 나는 이 사람이랑 함께 보내긴 했는데 즐겁게 보내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가볍게 가자. 그냥 정말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락하고 싶으면 바로 연락하고 어릴 때는 밀당도 했잖아. 뭐 15분 뒤에 꼭 카톡을 해라. 바로 카톡하면은 마음은 들킨다. 떨어진다. 뭐 나한테서 좀 빨리 질린다. 뭐 이래가지고 뭐 만나자 하면 한 번은 튕기고 만나고. 뭐 엄청 원칙들이 많아. 공식들도 이게 많고. 되게 맞아. 공식이다, 요즘 그 그리고 공식. 그런 게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카톡 솔직히 휴대폰 하루 종일 쥐고 있는 거 이제 다들 알 거니까 그냥 뭐 바로 답하고 뭐 통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근데 그런 제가 편하게 대했을 때 더 상대들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그건 맞아요. 차라리 그걸 더 매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되려 역으로 한 30대 후반 되려 올해 40대가 되고 나서 그냥 마음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가벼운 썸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좀 그 어렸을 때는 그런 뭐 밀당이라든가 이런 공식들이 자꾸 들리니까 하게 되잖아요. 또 실패한 경험 쌓이면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다음 연애할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런 게 몸에 배이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편안해지고? 제가 아까 두 분 얘기할 때 뭐 공식 얘기를 했는데 그걸 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달라. 성향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남자한테 대입했을 때 이게 잘 맞았던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B라는 남자한테 대입했을 땐 완전 와장창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상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랑 나와의 이 티키타카가 이제 중요한 거지 이 대입한다고 방정식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썸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냥 나를 나대로 보여주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썸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썸의 적정 기간, 이거 질문 듣자마자 알겠는 게 친구님이랑 저랑 완전 반대예요. 완전 맞네. 맞죠? 그렇죠.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날개님부터 한번 말씀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최씨고 약간 좀 급하다. 급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보면서 시간을 끌면 거기에서 제가 또 상처를 받아요. 시간을 끌면 얘는 지금 아직 나한테 확신이 없나? 뭔가 내 기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려 자꾸. 아까 그러면은, 사실 한량님이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뭐 옛날에 우리 때는 세 번 데이트. 만나면 결정을 해야 된다. 다 알고 있었어. 여자 남자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 나이 때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커먼 센스지. 뭐 어떤 사람한테는 3번은 좀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건 뭐 한 1, 2주 정도? 길어봐야 한 3주 정도의 시간이면 그때는 그런 얘기 있었어.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맞아요. 그런 말도 네.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연락 스타일이나 만남의 스타일이나 만났을 때 대화를 어느 정도 깊이로 하는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못해도 2, 3주면 판단이 다 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나는 좀 오래 두고 보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면 저는 손을 놓습니다. 아, 오래 걸리면 안 돼. 근데요. 일단 오래 왜 걸리면 나를 제가 두고 아니면 간을 보고 있구나 이런 간을 느낌이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별도로 들어요?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이 이미 식어가요. 아. 길어질 때. 아,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이게 빨리 해.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런 건가? 느꼈는데 뭔가 썸이 길어질 때 내가 얘한테 사귀자고는 안 할 거야. 나는 죽어도. 그거 마지막 자존심이야. 저는 이제 그 늙은이라 곧 죽어도 못하는 거 하나 번호 따기, 사귀자고 말하기 이 두 개는 아직도 그건 있어, 여자가 아직도. 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신여성분들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저는 싫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플러팅을 할지언정 네. 내가 고백은 하지 않는다. 고백은 절대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포기를 해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근데 이제 하늘이 도와주신 게 저는 보통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상대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3주 이내에 좀 빠르게 맞춰갈 부분들을 맞춰보고 이제 연애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좋다. 기간은 한 3주 정도인데 사실 3주도 길어요. 3주도 길어요. 네. 만남으로 또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몇 번. 만남의 횟수도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뭐 몇 3주 년 동안 3번 보면 못 만나요. 뭐 넘어가면은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확신이 없어진다. 네. 오, 그렇구나. 3주 동안 3번. 네, 이게 솔직히 마지노선이다. 너무 바빠서 못 만난다면 당연히 괜찮지만 그래도 그래도 적어도 한 처음에는 달이네요. 좀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나한테도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자주 보는 게 확실히 좋다. 그래서 최소 3주 이내에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3회는 조금 급한 것 같고 예, 그래도 3주, 2, 3주? 2, 3주?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반대인 게 저는 진짜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보고 이제 이렇게 또 보고 그다음에 또 봐도 이게 이제 계속 그냥 뭐 또 보고는 싶은데 이게 언제 결정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3번 만나면은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부담스러워? 아니 이 문화는 진짜 특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더 노력하게 오히려? 되니까. 네, 저희한테는 진짜 이런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정에 어떤 데드라인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모르지만은 일단 뭐 3번 만났으니까 이제는 해야겠구나. 그쵸 이제 이렇게 화를 이렇게 당기는데 이걸 계속 이제 못 놓는 거예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맞추려고. 근데 이제 놔야 되는 딱 시간이 있으면은 놓게 되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유효기간 얼마까지입니까? 저는 그래서 딱 3번 정도 만나면은 이제 원래는 진짜 이런 문화가 없었으면은 뭐 10번 만나도 사실 안녕하세요 막 이랬겠죠. 근데 이제 한 3번 만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가까워지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이제 저랑은 그렇게 절대 되는 잘 거죠. 될 수 없는. 뜨뜸이 지금. 근데 아무 그게 없다? 그러니까. 못 만나요. 어. 이미 미안한데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이 만날 때마다 어쨌든 성취감은 있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본인만 있는 거죠, 문제는. 그쵸. 그래서 혼자 썸 타시고 상대는- 그러잖아요. 오늘은 뭐 3% 알았다. 오늘은 뭐 한 이 사람이 5% 알았다. 이런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이제 결정을 못 했는데 요즘은 뭐 다 3번만 만나면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약간 이런 이제 문화가 또 있어가지고 너무 제가,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듣다가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친구님이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사람들이랑 라포 형성하는 방법을 친구님이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처음 본 사람과도 자유 주제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지금 제 앞에 2명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왜 썸을 탈 때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알아가면 되는데 지금 오늘은 3% 알았대요.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오늘은 한
30% 알았어 하면 이제 3번에 사귈 수 있는 건데 3% 아니까 30번을 만나야 되는 거야. 제가 이야기 그러네. 들으면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성향이 네. 우리 날개님은 네? 자기 연애나 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더 잘 작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면 안 돼, 가슴으로 이거면 돼. 물론 가슴도 움직이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로맨티스라서 그런 건지 일단 가슴이 결정을 했어. 그다음에 머리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게티가 생기면은 어떡하지 이렇게 아쉬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가가지 못한다? 음. 저도 가슴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좋아하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맞죠, 있으니까 맞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죠? 저희 연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 나이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썸을 타고 계신 분들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면 썸을 타고 있었던 과거의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친구님은 어떤 말을 저는 그게 더 자신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썸 때문에 흔들었던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썸에 힘들었던 나 자신에게 저는 뭐 제 자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좀 말을 하면은 네. 일단은 그 이제 상대의 마음보다 음. 내 마음을 조금 더 점검하면서 음.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던지고 싶어요. 음.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막 상대의 마음 그리고 이제 눈치 약간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서 가지고 자기의 어떤 마음이 뭔지 약간 이렇게 헷갈려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용기를 못 내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이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한테 조금 아쉬움들이 있는데, 물론 예전에 이제 제 자신도 그랬고요. 내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그게 좋든 아니면은 나쁘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렵든, 그냥 도전하는 게 좋지 않나. 약간 그런 메시지를. 역시 로맨티스트. 아니, 정말 본인이 낭만주의자. 하는 말인 걸 알겠어요. 갑자기 독백이 됩니다. 혹시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눈물 나네요. 하시거든요. 셀프 토크 감사합니다. 셀프 토크. 셀프토크였어, 맞아. 우리 일단 날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청취자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20대에는 음. 그냥 옛날 언니 이모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말 음. 많이 만나봐라. 아, 제가 살아보니 음. 이게 지금 방금 친구님이 얘기한 것도 음.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는데 그걸 알려면 연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말을 예쁘게 하고 그래도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이야 라고 해도 연애할 때 내 모습은 완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왜 밖에선 착한 척 했는데 운전할 때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처럼 완전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인생의 경험도 다양하게 해라 하지만 연애에서도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어떤지를 좀 알고 있어야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찾을 수 있고 그에 맞는 서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릴 때는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고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저희 중년이니까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 그냥 역지사지를 좀 알았으면 네, 연애할 때도 기본적인 예의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요즘 젊은 층들은 어장 관리는 당연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가 물고기가 됐을 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님처럼 지금 이미 다 된 밥인데도 아직도 화살을 못 놔. 이미 다 됐어. 사실 그녀는 마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 호구 아니면 어떡하지? 그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겁 때문에 겁이나. 화살을 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과감하게 가도 될 것 같고 역으로는 아니야.
지금 상대는 나한테 마음이 1도 없는데 본인 혼자 좋다고 나 10번 찍을 거야 라고 이건 사실 집착이거든요. 그건 맞죠. 근데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 또한 역지사지. 예, 상대가 기분이 나쁘거나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 행동이라고 하면 이제 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항시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운 도덕대로만 산다면 연애든 뭐든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연애에 대해서 좀 순수한 마음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수함에 대한 동경이 점점 생겨.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상처가 계속 쌓이면서 네. 내가 계산적으로 되는 걸 느껴. 왜냐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맞아. 그래서 유명한 시인데 그런 말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저도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는 굳은 살이 이만큼 쌓여 있고 두렵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나타났으면은 멋지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해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클로징.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연애 시작, 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완전 다들 성향이 달라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상반될 줄이야.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한량 수다방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